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할머니들 머리를 자르고 처녀들 머리를 잘라서 우리가 가발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반달령이 내리니까 내 목숨은 내놔도 머리는 자를 수 없다 하던 그런 고지식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 어른들은 선배의 교훈을 잘 받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내 몸은 부모님께서 주셨으니까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머리에는 굉장히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단정한 사람은 대우를 받고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그야말로 몸가짐이 단정한 사람은 어딜 가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런 프레임들을 여러 가지를 씌웠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분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꼭 해야 될 말만 하시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가 그대로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웃으시고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사견을 달지도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어른이든 애기든 다 존대를 붙여서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체질화됐던 대인입니다. 인사.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분노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라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는 여자 있죠. 영부인이라는 호칭이 맞습니까? 얼마 전에 수호의 날에 예? 그 자식을 잃은 민상사 어머니 너무나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3년 만에 분양을 하겠다는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이 늙은이의 소원 좀 한번 풀어주세요. 도대체 우리 자식들을 누가 죽였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래요? 쭈비쭈비 네 알겠습니다. 내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 방침이 뭐예요? 왜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북한 소행인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말로 이 나라에 왕이 된 사람이라면, 이 나라 국민이 그렇게 희생당했는데 왜 떳떳하게 북한 소행이란 말을 한마디를 못합니까? 그리고 애들러 대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 분양하러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쇼라도 한번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좋다고요. 그것도 다 좋은데 그 영부인의 여자 그 노인에게, 할머니에게 그 쏘아보는 눈초리 정말로 분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영부인은 영부인다워야 되고 외교장관은 외교장관다워야 되고 국방부 장관은 진짜로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소신있게 자기들의 맡은 부처에 맞게 그 자리에 맞는 직함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대 정권에 어느 누가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임 법무부 장관 한 달 만에 결국에는 물러났죠.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조국은 절대로 법무부 장관 안 된다 안 된다. 수없이 좌파 세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도 밀어붙여야 됐던 그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은 문재인보다 위죠. 위.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 실체적 진실이죠. 드러난 것만 봐도. 근데 요즘에 조국을 대통령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맞습니까? 조국의 부인이 법무부 장관 부인이 맞습니까? 18가지나 있다는 그것뿐이겠습니까? 법률상으로도 18가지가 걸려있다는 조국이 어떻게 이 나라에 차기 대통령감이 되어야 합니까? 좌파들의 세계에서는 아까 우리 이진아 씨가 너무나 분하니까 눈물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부터 법원에 빠짐없이 이 법정 저 법정 다 찾아다니면서 기록하고 분개하고 판사들 검사들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 앞에 계신 제 앞에 연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이렇게 국민다운 일을 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쇼정치, 거짓말 정치, 때가 되면 적당히 국민들 속이기, 포퓰리즘으로 돈 퍼주겠다는 이야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고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돈이 얼마만큼 많은지 우린 모르겠지만 금년 예산이 513조가 얼마라고 했는데 1년에 7, 80조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짜줬으면 사실은 감시 기능이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철저하게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지, 중간에 새는 국민 세금은 없는지, 이런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다 자기들 편 심어놨잖아요. 통계청장 갈아치우고, 그리고 뭐 국민청원을 한다고 청와대 청원을 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청원해도 자기네들 거는 다 반영을 시키지만 우파들이 어떤 청원을 했다면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좌파들의 대통령이지 우파들에게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거를 치르려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호구조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2번 가서 3번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화 됐고 정보화 시대라 하더라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 그걸 막으려면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호구조사 받아보지 못했어요. 3분의 1만 호구조사를 하고 우한 폐렴인지 중국 폐렴을 핑계대서 호구조사 그냥 안 하고 하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단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가? 공무원이요,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뭐 동사무소든지 어디든지 저는 아직도 동사무소가 입에 뱉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뭐에다 써먹어요? 그리고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 되면 그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당 주고 호구조사 하는 사람들 다 나와요.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는 정말 중대한 첫 번째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출발부터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들으니까 김일성 생일날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김일성 생일날이 태양절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묘하게 4월 15일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진짜 나라의 대표자,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대표자, 그 밑에 직속 상관 부하 할 것 없이 전부 제자리에서 정말로 자기 소임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게 되겠죠.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번당 어느 세력들이 뭉친 게 1번당입니까? 과거에 운동권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세력, 좌파 활동을 했던 세력, 그 세력들이 다 모아서 진짜 정권을 잡았습니다. 집요하게 긴 세월, 40년 세월을 준비한 것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쉽게 정권을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죠. 근데 이해찬이가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앞으로 20년 집권하겠다. 보수의 씨를 말리겠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또 50년 집권을 하겠다 그래요. 해보니까 된다 이거죠. 해보니까 야 이거 보수라는 게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체계도 없고 이거는 그냥 짓뭉개버려도 되네. 이런 자신감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년.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50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태극기를 들고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우리 공화당을 우파들이 안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파들이 뭉치지 않는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태극기 들고 나섰던 사람들이 전부 2번 당에 평생을 올인했던 사람들인데 합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1번이 그렇다면 2번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름 불러도 상관없겠죠.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국민들의 시선을 눈을 맞추고 그 소리를 들어보고 그것을 정책에 자기들이 반영하도록 힘을 썼다면 아니 우리 공화당이 왜 생기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야 우리가 이거 속았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우리가 속았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파 성향을 가졌던 좌파 성향을 가졌던 진짜로 전임 어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이 실체적 사실을 가지고 파헤치고 이걸 검증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면 대한민국 계속 비극 속에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잡자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로잡자.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최순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중대하게 더 씌워져 있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당원들이 3월 10일 날 5명이나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었는지 거기서 누가 다쳤는지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아무도.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제대로 언급해서 국회에서 따져본 적이 없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조원진 의원만 2년 만에 따졌습니다. 영웅은 하나예요.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이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묘한 공작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메시지를 내놨으면 2시간 만에 조원진 의원이 좋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100% 수용하고 만나겠다 했으면 만났어야죠. 지금 종로에 출마했는 황씨 성을 가진 사람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들어와라. 언제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언제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랬지 조건을 걸은 적 있습니까? 여기 드나드는 우파 성향이라는 분들, 좌파들 한번 물어봅시다. 저쪽엔 8개 가지고 여기 2개밖에 안 가졌어. 그럼 2개가 8개에 가서 합쳐서 10개를 만들자는데 8개가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인데, 그 핑계를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쟤들이 우리한테 안 합쳐, 쟤들이 우리한테 안 합쳐.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저 황시성 가진 사람 지금도 조원진 대표 전화도 안 받고 자기가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너희들 안 합치냐 소리를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서도 하시잖아요. 이러니 대한민국 체제가 안 무너지고 되겠습니까? 진짜로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 문재인 정권에 단 한 명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문재인 퇴진을 2017년부터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면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마롱이에부터 종로통을 휩쓸고 우리가 광화문에 입성하던 날 우리는 해제를 불렀습니다. 촛불을 물리쳤다. 광화문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수많은 세월호 천막들, 그 앞을 지나서 광화문에 입성했을 때 그 환희심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촛불이 건너서 광화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어른들이야말로 죽게 하는 땀으로 치기, 너희들이 했는데 우리가 못할 것 없어. 가자! 가자! 그래서 광화문에 입성해서 3년을 이렇게 싸웠다면 이 세력을 키워야, 문재인과 이 맞짱 뜨는 이 세력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왜 7번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들 느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느끼는 게 아니죠. 어디선가 세뇌되는 거죠. 7번 때문에 2번이 안 되면 대한민국 큰일 나. 7번 때문에 2번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대원에 23명에 지금 2번 당이 23명이 거기에 사인을 해서 대원다리를 했다 하면 전체가 나서지 않았어도 그들은 선발대였고 23명은 선발대였고 같이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우리끼리 다 해먹자. 그거 아니고 뭡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다. 마지막, 자, 멀쩡히 일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 이 나라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도 없앨 수 있고 부국간병의 사신성인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 기록 다 없애버리고 다 뜯어버렸잖아요. 현판이고 뭐고 다 없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거 흉상까지 다 좌파들이 빨간 팬트 갖다 끼얹어버리고 뭐 그 생가 앞에 불 질러버리고 이런 짓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집요하게 이 나라 곳곳에 김대중의 업적, 김대중의 업적, 야 그게 뭐 34곳인가 돼 있다는데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뭘 했는데 그렇게 대단해요? 네? 그 사람이 뭘 했는데 그렇게 대단합니까? 노벨상? 돈 주고 샀다는 거 다 밝혀졌죠? 그렇지만 좌파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무슨 아시아 태평양 문화재 궁전인지 그런 것도 만들고 그것을 2번 당에서 저 역적 배신자가 같이 거기에 도장 찍어두고 대통령 모르게 했기 때문에 배신자는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일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은 비록 탄핵은 당했지만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병원에서조차 수갑을 차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지만 대통령의 진실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고 훼손당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정치 입문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 아니면 강요를 지냈던 사람 중에 그 이 나라의 실세들 털어봅시다. 한번. 기준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적용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다 털어봅시다. 누가 진짜로 깨끗했고 누가 이 나라의 국원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자기 헌신을 했는가? 이것이 진짜 기준이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교과서의 자유도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또 저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악수한 큰 걸개 그림 청와대 앞에 걸고 서울시청에 걸고, 야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 꼬라지를 보면서 속 뒤집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걸 지나가면서 쳐다볼 때마다 삿대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피가 끓어올라요. 예? 집안에 앉아서 텔레비만 보면 이게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여주는데, 태극기 집회를 3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어도 절대로 한 번도 과정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 그거 뭐예요? 국민들 깨어나지 말고 계속 잠자라 잠자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몰라야 돼. 너희들이 몰라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좌파들 보세요. 10명만 모이면 100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였다. 그거 방송에 신문에 다 실어줍니다. 다 실어주지만 우리의 주장은 어느 언론도 대형 우파 유튜브라는 데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아요. 대형 유튜브라는 그 매체들도 이번 당과 밀약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래서 우리 대통령은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무죄 석방, 빨리 즉각 석방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의 임기 복귀시켜서 이 나라를 바로잡자. 그게 정답 아니에요? 원래 순서 아니에요? 국민의 1571만 표가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불법 세력들이 끌어내렸다면 복권시키는 게 마땅한 거죠. 단종이 복이 되는 끝까지 200년이 걸렸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이 영원히 사장되고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죠.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본 사람 있고 들은 사람 있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고 기록은 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있다 하더라도 때가 오면 모든 것은 다 정리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좌파들이 20년 집권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자기들의 세력에게 계속 자금줄 대주고 너희들이야말로 저 우리 공화당을 없애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30명만, 우리가 주장하는 거 그겁니다. 30명만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례를 통해서든 지역을 통해서든 30명만 만들어주면 원내 교섭단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2번도 1번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투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 정의의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국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30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만 깨어있으면 이게 가능하고도 넘치고 넘칠 일입니다. 42명이 출마를 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런 스크린차도 없이 걸어다니는 후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정의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세력이 커졌는가? 정의당은 원래가 정당이 아니었죠. 노조에서 노조의 입김으로 노조를 위해서 일할 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아 우리도 당 하나 만들어줘, 우리도 당 하나 만들어줘, 우리가 싸울게 해서 1번 당이 계속 그들을 위해서 비례
비례로 만들어서 비례 국회의원이 활동해서 커진 게 정의당 아닙니까? 좌파들은 해내는데 왜 우파는 이게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 다 잘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 구공까지 다 넘겼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래 우리도 투쟁가들을 우리가 직접 못 나서겠지만 앞에 세울 수 있는 세력을 만들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수호 세력들인데 이거를 막아요? 이거를 막고 너희들 왜 안 합치냐 소리를 아직도 하십니까? 참 진짜 어떤 때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정말로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때는 야 이것도 눈 떴네. 할 수 없지.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 어른분들 전하세요. 우리가 막연히 2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진짜 어디가 추락의 마지막 지점이 될지 모릅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이번에 전태일 후보를 지지해줘야 되는 이유를 아셨죠? 이번에 전태일 후보를 꼭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다 나라에 바칠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끝으로 혁명을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